제임스의 우주망 원경은 빅뱅 직후 우주 끝자락에서 그동안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을 계속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중엔 천문학자들을 유독 난감하게 만드는 흥미로운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우주 끝자락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게 빛나는 붉은 반점 리틀 레드 닷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의 나이가 채 10억 년도 되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원시 은하 또는 원시 블랙홀 등 다양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정확한 정체는 설명되지 않고 있죠. 다행히 적어도 아직은 기존의 빅뱅 이론 자체가 무너질 만큼의 발견까진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만들 정도로 이 붉은 반점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발견이죠. 최근 이 미스터리한 존재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이들의 정체가 완벽하게 풀렸다고 하긴 어렵지만 이 붉은 반점이 품고 있는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재타임즈, 제임스 웹이 바라본 우주 끝자락, 이 작고 희미한 붉은 반점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 붉은 반점들은 제임스 웹을 통해서 초기 우주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는 지금에 비해서 우주가 아직 덜 진화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직 초신성들은 충분히 터지지 못했죠. 대부분 순수한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당연히 그러한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원시 은하들은 수소에서 방출되는 강렬한 방출선을 보여주죠. 그런데 원시 은하 때부터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다면 지금의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중심의 블랙홀은 은하를 빠르게 회전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은하가 품고 있는 가스 물질의 일부는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또 나머지 절반 일부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쪽으로 이동하죠. 움직이는 물체의 빛을 관측하면 파장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도플러 효과를 겪습니다. 따라서 중심에 무거운 블랙홀을 품은 채 은하가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면 그 은하의 빛은 더 길거나 더 짧은 파장 쪽으로 양쪽으로 더 펑퍼짐하게 퍼져 보이죠.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여러 특정한 화학 성분들이 뾰족하고 예리한 방출선을 만들고 있지만 그 방출선의 폭은 옆으로 더 넓게 퍼져 보입니다. 이것을 라인 브로드닝, 선폭 증가라고 하죠. 특히 블랙홀의 질량이 무거울수록 은하의 회전은 더 빨라지고 스펙트럼의 선폭도 더 넓어집니다. 이처럼 넓게 퍼진 방출선의 모습을 브로드 라인이라고 부르죠. 게다가 제임스 웹이 겨냥하고 있는 우주 끝자락의 은하들은 우주 팽창과 함께 광속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팽창은 은하들의 빛이 극단적으로 더 긴 파장으로 치우쳐 보이게 만드는 적색 편의를 일으키죠. 원래 은하 속의 수소가스들은 훨씬 파장이 짧은 자외선 대역에서까지 빛을 내보냈을 테지만 지구까지 날아오는 긴 세월 동안 파장이 더 긴 적외선 쪽으로 치우칩니다. 제임스 웹이 보고 있는 붉고 흐릿한 반점들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적색 편의를 겪은 수십억 년 전의 빛이죠. 그런데 하나 둘 붉은 반점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아주 당혹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단순히 이 붉은 반점들이 가운데 거대한 블랙홀을 품은 채 아주 멀리서 적색 편의를 겪고 있는 원시 은하들이 남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발견된 붉은 반점들 대부분은 뚜렷한 선폭 증가를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은하가 아닐지 모른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선 몇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너무나 강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고 은하의 빛이 완전 압도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랙홀 곁을 도는 은하 속의 평범한 별과 가스 그룹의 빛은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빅뱅 직후에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원시 은하다 보니 지금에 비해서 훨씬 사이즈가 작은 은하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너무 높은 밀도의 먼지 구름으로 은하가 감싸져 있어서 은하 안에서 방출되는 더 밝은 짧은 파장의 푸른 별빛들 대부분이 가려진 결과 유독 더 붉게 보인다고도 볼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으로 발견된 붉은 반점 중 하나인 캐녹스 LRD G8.6을 분석했습니다. 적색 편의가 대략 8.6에 달하는 아주 먼 은하죠. 이 은하는 우주의 나이가 겨우 5억 8천만 년밖에 안 되었을 때의 모습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금속 원소의 함량도 극도로 낮게 관측되죠. 이 은하는 희미하지만 분명 확인할 수 있는 선폭 증가를 보이긴 합니다. 이를 통해 중심에 얼마나 육중한 블랙홀이 숨어 있는지를 추정해 본 결과 무려 태양 질량의 1000만 배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400만 배 정도입니다. 즉 이건 무거워도 너무 무겁죠.
우주의 나이가 겨우 6억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살고 있던 갓난아기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거의 2배 이상 더 무거운 블랙홀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이제 막 탄생한 아주 먼 과거에 이렇게까지 무거운 블랙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물질을 빨아들이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이라고 해서 무작정 빨아들이진 못하죠. 동시에 주변에 모인 물질이 뜨겁게 달궈지면 블랙홀 바깥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블랙홀이 더 많은 물질을 빨아들이면 빨아들일수록 사방에 방출되는 에너지도 더 거세지죠. 결국 블랙홀 바깥으로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너무나 강해지면 블랙홀조차 더 이상 물질을 집어삼킬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블랙홀이 얼마까지 물질을 잡아먹을 수 있는지 한계는 에딩턴 한계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폭풍 성장은 우리가 아는 한 불가능하죠. 그런데 분명 이 제임스 웹의 이미지 속의 붉은 반점들은 이런 극단적인 폭풍 성장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초우량화 원시 블랙홀의 존재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나마 설명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원시 블랙홀이 만들어질 때 주변에 별다른 별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오직 초거대 블랙홀 하나만 덩그러니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블랙홀의 급격한 성장을 저해하는 건 블랙홀 주변에 빨리 들어가는 별과 가스구름의 물질이 뜨겁게 달궈지며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블랙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빠르고 거센 먹방을 찍을 수도 있죠. 원시 우주에 존재하고 있던 거대한 가스구름이 별다른 별은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붕괴하고 반죽되는 일명 다이렉트 컬랩스가 벌어진 것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임스 웹은 무려 사실상 그 어떤 은하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초거대 버전의 떠돌이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빅뱅 이론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최근 제임스 웹의 발견과 그 의미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은하들과 블랙홀이 더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다고 말이죠. 제임스 웹이 올라가기 전까지 빅뱅 직후 10억 년 정도가 넘은 시점의 우주까지만 겨우 거슬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우주가 태초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의 적당한 성장 속도로 진화해 왔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을 통해서 빅뱅 직후 10억 년 이내의 우주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땐 더 빠른 성장통을 겪으면서 진화했을지 모른다는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초기 우주의 블랙홀과 은하들이 더 폭발적인 성장을 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은 이밀직이 다른 서베이 관측을 통해서도 조금씩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지도를 그리는 슬로한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를 통해서 이미 천문학자들은 20억, 30억 광년 넘는 먼 거리에 녹색 반점으로 보이는 일명 완두콩 은하를 발견해왔습니다. 아주 높은 밀도의 산소가 풍부한 은하이기 때문에 유독 녹색 파장에서 빛이 밝게 보이죠. 하지만 먼 과거의 아기 은하들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 비해선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의 이미지를 보면 마치 조그만한 완두콩처럼 보이죠. 나아가 완두콩 밭을 벗어나면 더 먼 우주엔 더 어둡고 흐릿한 푸른 빛을 띠는 블루베리 밭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속에서 보라색에 가까운 짧고 푸른 파장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작은 반점들을 일명 블루베리 갤럭시라고 부르죠. 2017년부터 진행된 본격적인 서베이 관측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블루베리의 수는 1,500개를 웃돕니다. 이들은 아주 밝고 어린 푸른 별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원시 은하로 추정되는데요. 오늘날의 은하에 비해서 10배, 100배까지 더 폭발적인 별 탄생을 보이고 있는 스타 버스트 갤럭시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더 먼 우주에 살고 있는 어린 아기 은하들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을 한참 덜한 상태죠. 우리 은하에 비하면 3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한때 우린 우주가 해바라기처럼 큼직한 은하들로만 가득 차 있는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먼 과거로 거슬러 가면 아직 덜 자란 해바라기 씨앗 같은 작디 작은 은하를 발견하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더 먼 우주로 나갔을 때 우린 뜻밖의 광활한 완두콩밭을 마주했고 또 한 발짝 더 먼 우주로 나갔을 땐 이번엔 거대한 블루베리 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을 통해 관측 가능한 우주 가장자리 근처까지 다다른 지금, 우린 또 예상치 못한 거대한 붉은 수수밭을 만나게 되었죠. 오늘날 아름답게 빛나는 수많은 은하로 채워진 우리의 우주는 138억 년 전 붉은 수수밭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